발해가 망한 지 1000년 만에 한민족이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또 1000년 만에 다시 벚꽃이 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주 1.5세대들의 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세 분만 살펴볼게요. 첫째, 신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23년 보은군에서 출생하셨고요. 아명이 붓들이었어요. 동생 아명은 또붓들이였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저승사자가 붙들어가고 또 붙들어가고 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당에게 점을 치자 터를 바꾸면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정암촌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일본인들이 놓고 간 이부자리를 아버지가 가져와서 덮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열자 균이 있었던 것이죠. 호열자는 호랑이가 막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집에 금줄을 치고 격리를 시켰죠. 한 달 후에 신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는 것이 슬퍼서 혼자 노래를 많이 불렀고, 그래서 목청이 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암촌의 상세 역할을 오래도록 하셨지요. 아래랑 고개로 날랭겨주기. 둘째, 이용한. 이용한은 1927년 청원군 출생입니다. 아버지가 소작인이었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산기슭에 있는 진벌을 3년간 쪽지게에다가 흙을 날라서 논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산주인이 나타나서 소장료를 요구를 했고요.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이 산주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곡식은 모두 다 뺏기고 사람들은 다치고 죽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곳 현령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이건 국법을 어긴 일이야. 고아니 관아에 고하지도 않고 몰래 땅을 개간하다 들켜서 이 사단이 난 모양인데 니들이 국법을 어긴 건 맞지 않느냐. 당신 귀족 따위가 대체 뭘 알아? 당신? 원래 우리 땅에서 한 해에 400섬의 곡식이 났어. 국법? 국법에 의하면 40석을 나라에 바치고 40석을 향리에게 바쳐. 그게 바로 법이야. 하지만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나던 해 우린 240섬을 바쳤대. 내가 6살이 되던 해는 320섬을 바치고. 그리고 얼마 전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8명의 귀족에게 자그마치 360섬을 바쳤어. 남아있는 40섬으로 1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200명이 넘어. 그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 하루에 밥 2숟가락씩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우린 살아야 됐고, 그래서 이 황무지를 파고 또 팠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암촌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용하는 나이가 12살이었는데 18살 때 사춘기였겠죠. 무작정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단강까지 가서 포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냥 무슨 학교인지 모르고 학교겠거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팔록은 양성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택동과 함께 행군을 하게 됐고요.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중공군의 입장에서 한국에 총뿌리를 겨눠야 했습니다. 또 제천에서 부상을 당해 후성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무궁 훈장은 받았지만 평생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배움에 한이 서린 이노이는 해방 후 군인 양성소인 군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일반 학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최전방에서 조국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월 25일 새벽 3시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간 것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니까 양구군에서부터 제천, 단양, 소백산, 영주, 그 다음에 낙동강 가서 부상당했습니다. 이 노인은 군대에서 척추의 파편을 맞아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파편 자국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 손가락마저 잘려나갔습니다. 비운의 역사 한국전쟁을 비켜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아들 둘에 딸 둘 모두 4남매를 키웠고 자녀들은 분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암촌에서는 한국전쟁에 총 8명이 입대해 5명이 전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순호, 1936년 옥천군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상머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들돌놀이는 다 석권을 했다고 하지요. 농사는 잘 지었지만 술을 하도 많이 마셨고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부인의 권유로 정암촌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신순호 할머니는 이주 1.5세대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세요. 올 적에는 아무 기억도 없어요. 여기 와서 사는 당시에 부모들 없고서는 3살에 와가지고서는 부모들하고 같이 흠해서 광복나고 이럴 적에는 그 역사를 조금 알지만은 크게는 그 후에 거는 그 전에 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여기 와서 저기 중국에 와서 살면은 땅도 많고 어쨌든 먹을 게 많으니까 어쨌든 이민 오면은 잘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부모 따라서 언니하고 둘이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너희 왔어요. 이러한 내력을 가진 분들이 정암촌을 개척을 했는데 정암촌은 여느 마을에 비해서 한민족의 전통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집단 이주가 곧 언어 및 생활 습속을 동반한 이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주와 동시에 새롭게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공동노동, 공동작업이 필수적이었어요. 정착해서는 화전을 일궜고 그 이후에는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 짓던 그 방식 그대로 황무지를 개간했던 것이죠. 그 농악대를 구성해서 둘의 농사를 그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논노래가 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방인으로서 문화적 그 차이를 아주 절감을 했어요. 그 고향에 있을 때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과 식민의 차이, 뭐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 뭐 우등과 열등의 차이로 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던 조선인들이 만주 지역에서는 만주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우월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 풍속집,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주족을 의미하는데 그 만주족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관원상제, 그 다음에 어떤 의식주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면서 좀 야만적이다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자국 문화, 지금 조선 문화의 그 우월성을 이제 의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혼을 철저하게 유지했어요. 절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았고 충청도 사람들끼리만 결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한족 문화라든지 북한의 함경도 문화도 아주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요. 오로지 그 마을 속에서 그 마을 사람들끼리 그 마을만의 문화를 계속 향유했던 것이죠. 왜? 언젠가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곳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늘 고향을 꿈꿨던 것입니다.
올해로 71세인 나기천 씨는 85년도까지 충북 청원군에 사는 사촌 형과 연락이 다 피연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론 어찌된 일인지 고향의 형에게 연락이 없어서 소식을 기다리는 기천 씨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